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에 있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주력과 고배당이 적중이 됐어요. 2.3배당과 19.3배당이 적중이 됐었고요. 승무패는 근데 결과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한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좀 어려웠었던 회차였었고, 이제 또 2월이 됐고, 또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승무패에 들어온 상황인데, 챔피언스 리그가 지난주에도 그랬었지만 지난주도 2월 회차였었죠. 근데 굉장히 정배당이 역대급 정배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왜냐면 지난주에 맞붙었던 팀들이 또 다시 재대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서는 또 정배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그런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회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분석을 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짤츠부르크. 저는 지난 회차 때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보다는 밸런스가 더 잘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짤츠부르크의 압박과 빠른 템포의 역습에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수비적으로 좀 이상할 리만큼 공간이 좀 많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차전에서의 그 두 팀에서의 모습 때문에. 근데 일단은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고, 저도 일단은 전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 더 좋은 팀은 볼프스부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원래도 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지만 하나를 꼽자면 저는 그래도 볼프스부르크에 조금 더 마음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짤츠가 수비가 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볼프스가 전반전에 좀 득점을 하게 된다면, 저는 홈에서의 볼프스의 그 흐름을 탔을 때는 좀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진 않을 것 같고, 승무패 중에 하나를 꼽자면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에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사실 볼프스부르크와 짤츠부르크와의 1차전을 봤었을 때 상성에서 좀 밀리는 감도 없지 않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독식에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말메 대 첼시. 이 경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1배당 받았어요. 이거는 뭐 이런 낮은 배당에서 이변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말메가 너무 못해서 이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메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디나모 키예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 일단은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픽 모두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전력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차전에서도 좀 슈팅 숫자는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결정력에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 확실히 최전방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데파이만 막아냈을 때 바르셀로나에게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나모 키예프가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습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변까지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벤피카. 이것도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벤피카가 제가 지난주에 좀 이 경기도 이변도 포함을 해서 가져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미넨의 홈이고, 사실 이 경기가 부러지면은 좀 2월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피카가 나쁜 팀은 아니에요. 경기력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넨이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벤피카가 그런 부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넨은 미넨이지 않을까. 챔스에서의 미넨은
리그에서는 뭐 흐름이 안 좋을 때도 챔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네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영보이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높은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모레노가 있을 때는 좋은 그런 비아레알이긴 한데 영보이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지난 경기 물론 비아레알이 대승하긴 했었지만 저는 영보이스가 무승부까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사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이 확실히 맞아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영보이스도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비아레알이 생각보다 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맨유. 맨유는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죠. 확실히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경기력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레시포드가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나 카바니와 호날두가 공존했었을 때 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에 강한 이 솔샤르 감독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를 좀 맨유 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두 팀의 1차전에서의 모습들, 물론 아탈란타가 역전을 당하긴 했었지만 맨유의 홈이었었고 먼저 선취골을 넣었었던 그런 부분들,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아탈란타가 더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탈란타의 홈이라면, 맨유가 원정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리리의 경기고요. 세비야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일단은 세비야의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세비야가 지난 경기 릴과의 경기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고, 워낙에 이제 세비야라는 팀이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세비야가 보여줬었던 이 스쿼드의 이 두 팀에서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리레에 좀 불안한 그런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정력이 못 받쳐서 지난 경기 득점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결정력이 좀 나아진다면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의 경기고 리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에선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세비야 사이드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세비야가 그 답답했던 모습들을 기억에서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독식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제니티의 경기고요. 유벤투스가 지난 1차전에서 승리를 했었죠. 일단은 유벤투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니티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니티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좀 제공권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벤투스는 수비진의 주력은 느리지만 제공권에서는 보누치나 키엘리는 더리트 이런 선수들이 제공권이 나쁜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상성적으로는 유벤투스에게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에서는 사실 단통 승을 가져가는 게 맞긴 한데, 유벤투스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1차전에서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반드시 승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유벤투스는 좀 부러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앞서 픽들에서 좀 이변을 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정배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밀란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일단 밀란이 정배당을 받고 있죠. 투표율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일단은 이 경기는 밀란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때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밀란의 모습들, 포르투가 오히려 경기를 좀 앞뒀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슈팅 숫자도 훨씬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경기력에서의 밀렸었던 그런 밀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에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배당을 좀 생각을 해서 밀란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은 측면에서의 공간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모습들이 뭐 좋은 부분은 사실은 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몰렸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긴 했는데 저는 이런 경기 좀 부러뜨리기 좋은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분명히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그것을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라이프치히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일단 투표율이 좀 리버풀 쪽으로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배당은 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이 경기 좀 의심이 듭니다. 저번에도 이 아틀레티코와의 경기 때 의심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의심이 듭니다. 리버풀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리버풀의 흐름과 경기력이 워낙에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사실 경기력이 좋은 부분은 조금 리버풀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시메오네 감독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저는 버스 세울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리버풀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축구는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세웠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뚫어낼 만큼의 지금 리버풀의 공격은 아닐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의 수비도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종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이 질 것 같진 않아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스포르팅 대 베식타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사실 스포르팅이 지난 경기 1차전 때 베식타스 상대로 그냥 개털었습니다. 개털긴 했는데 사실 경기의 면면을 좀 보면 스코어를 제외하고 그 경기의 내용을 좀 바라보면 베식타스도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슈팅 숫자는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그런 찬스들이 있었고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었지만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식타스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그리고 스포르팅이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를 받을 만큼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최종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약스가 사실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르트문트도 지난 1차전에서 아약스 상대로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홀란드가 건재한다라는 부분들과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 사이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약스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변이 나온다면 그래도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약스도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배당 따라서 그냥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아약스 사이드의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서 이 경기력에서는 아약스가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어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셰리프티 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셰리프티 정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밀란이 그만큼 엄청나게 강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셰리프티와의 그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인터밀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리프티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또 EPL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